예, 광주 동남을 안도골입니다. 예, 저는 오늘 애교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상 애교비에 대해서, 애교 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그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해서 이제 국가 비상금을 갖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23년도 정상애교비 한번 보시죠. 본예산이 248억, 예비비가 329억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본예산보다 우리 예비비가 1.3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예.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 지금 이런 이제 모양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특할비도 보면은 우리 본예산에 5억 2천이었는데 ABB에서 4억 5천. 물경 86%가 이제 증액이 좀 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보십시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크고, 또 과거에 예비비로 이제 정상예고비를 이제 늘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평균치에 비해서 작년이 14배나 된다. 그리고요. 이제 예비비로 쓴 특수활동비도 과거 9년 평균치에 비해서 11배가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정상애교비 자체가 예측이 좀 어렵고, 이렇게 실제 소요치와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는데요. 정상애교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국가 간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네. 정상 외교 중에 다자외교 같은 거는 날짜가 대충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네. 양자 외교하고 또 특별히 초청받아서 가는 그런 경우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례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측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과연 이 예비비 규모가 적정했는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셨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예비비를 비교를 해서 본예산보다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애교 활동 규모랄까요? 이게 더 커야지 이제 저기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애교부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해외 순방이 본예산에 10번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때 이제 3회 이제 분량이 들어서 전체로 이제 13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는 좀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12번의 그 행사를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예비비 때 9회가 좀 늘고 해서 21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9차례가 늘었으니까 이제 단순하게 횟수로 본다면은 이제 57% 정도가 늘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1.3배. 그러니까 130%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갭이 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근데 의원님 해외 순방의 경우는 뭐 네.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가는 거하고 미국이나 저 남미 쪽에 가는 거하고는 우선 비행 거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횟수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3회가 보니까 나토 정상 회의도 있고, 이제 다보스 포럼도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거리 이제 여행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있잖아요. 과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음 보시죠.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정상의 애교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정상애교 지출이 컸던 데가 2018년입니다. 예, 그때 이제 보면은 횟수가 이제 9회, 18개국, 50일 이 정도 좀 되죠.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13회, 20개국, 73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순방 횟수라든가 국가 기간 이런 걸 보면은 작년이 크긴 커요. 그런데 18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좀 활동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역시 예산을 보면 260억, 578억 이게 2.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뜻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예산 증액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세 내역은 있잖아요. 따로 좀 밝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향 좀 있으신가요? 그제 관련 사항을 상임위에 제출한 그 자료를 야당 간사님께도 보내드리고 어느 정도는 그 설명이 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소위에서 내용에 관해 가지고 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부에서도 많은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길 좀 네,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기 보면은 아까쯤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특활비는 그 성격상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김일성이 유지가 되는 비목이고 그래서 재량은 많이 드립니다만은 그에 대한 어떤 사용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거고 그동안에 특활비를 썼던 기관들도 이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가급적이면은 그 규모도 이제 동결하거나 크게 늘리지 않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통해서 80% 이상 증액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국회 예산 심사를 이제 건너뛰는 이제 우회 증액하는 좀 그러한 루트로 이거를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지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수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잘 대처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유념해서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예, 정상외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입니까? 좀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주시면. 글쎄, 그거는 정상회교는 대통령실 총실에서 쓰는 김일성 그 비용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한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경호실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나와 네. 경호처에서도 작년 특활비를 좀 사용을 좀 하셨죠. 예비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본예산 때 68억, 그리고 예비비 때 16억, 23%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84억을 쓰셨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14곳 부채 특활비가 다 좀 올라갔는데, 우리 경호처가 가장 크게 증가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활비 중에서 보면은 11억이 저기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죠. 예. 11억이 지금 쓰인 게 보면은 이제 경호 보안 장비 구매한 데 쓰셨거든요. 예. 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24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사항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찰 위성도 여러 번 발사하고 네. 도감청 관련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 제가 그 목적은 알겠고요. 그 장비를 사셨습니까? 예, 외산 특수 보안 장비. 특수 보안 장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경우에 보면은요, 그 비목이 이제 자산 취득비 아니겠습니까? 자산 취득비가 우리 저 사업 안에 비목으로 있거든요. 그럼 자산 취득비로 줘서 구매하셨으면 됐지. 왜 저거를 특수활동비로 구매를 하셨어요? 특활비 목적에 네. 이제 국빈 및 요인 경호 활동 단위 사업에 네.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역대 정부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전례로 똑같이 그렇게 집행하고 구매했습니다. 그 장비를 특수활동비로 구매를 예,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통상적으로 특수활동비라는 건 업추비라든가 예비라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약간의 소모성 예.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산 취득을 특활비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87억 원 저게 경호 보안 시스템 강화 관련해서 예비비 신청할 때 저 특활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저거는 경호 보안 장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장비의 경우를 그 비목에 있어서 있잖아요. 자산 취득비라든가 유용 자산 취득비 이걸 하지 않고 특활비로 지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죠. 그거는 저기 보안이나 기밀 사항이라서 그 자산 취득비 목으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비목에 이게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특활비로 기밀성을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결산 소위에서 좀 많이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안덕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구의 서재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